그러면 중국 땅이 된 거예요. 그만큼이. 그 사람들이 안 파는 한. 그녀는 왜 서울주택 임대시장을 주목하는가?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의 히스토리 잘 몰라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요걸 하면서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봤어요. 1394년 태조 3년에 그 조선의 수도는 정도전이 선택한 한양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최초의 한양은 현재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등에 해당하는 땅이었는데요. 이를 산양도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영등포가 이제 금융의 중심지, 그리고 떠오르는 샛별, 이제는 많이 떠올라 버렸지만 강남, 이렇게가 서울의 3도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서울의 이제 3스타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대한제국,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없어지고 대한제국이 생겼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됩니다. 확 IT 강국 발전하면서 글로벌 도시 서울이 돼요. 서울 땅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아시아에 나가 있는 해외 교민들도 있고 외국인들 또한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2019년만 해도 중국인이 구로구에서만 얼마치를 샀을까요? 1,000억 원어치를 쇼핑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걸리냐면 2017년부터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가 40% 이하로 축소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자국민은 규제를 했는데 이 틈에 외국인들은 자국 은행들, 그러니까 외국 본인들이 원래 은행들 있었던 나라의 은행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한 거예요.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가 2019년에만 2조 3,976억 원이었고 그 중에 절반을 중국인들이 샀습니다. 그러면 중국 땅이 된 거예요. 그만큼이. 그 사람들이 안 파는 한. 과거 우리나라 어른들이 아메리칸 드림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공해서 미국 땅 샀다 그랬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나라 땅을 그렇죠 코리안 드림 갖고 온 사람들 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 네. 서울은 현재 최소한의 녹지를 남겨두고 초고밀도로 개발된 상태여서 빈 땅 찾는 게 아주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뭐를 제안했습니까? 역세권 500m까지 고밀 개발을 하겠다. 뭐를 주면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밀화된 역세권은 누구나 원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더 많은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밀화된 역세권이 무슨 역일까요? 뭐 기차역일까요? 아니면 뭐 버스 정류장? 아니에요. 지하철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지하철은 넘버2 그린라인. 그럼 왜 2호선이 핫할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어찌됐건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 올라갈 때 뭐가 중요해요? 학세권. 이 대학가 중심의 지하철역들이 또 많은 상권을 만들어가면서 상승을 해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게 점점 지하철이 교통이 좋아질수록 땅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갈수록 투자 차력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 공급과 수요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공급이 많다, 수요가 많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주식에 돈 넣고 싶은 마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또 잘 나와요? 대출이 잘 나와. 왜? 황금성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대출업자들 기준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자를 못 갚으면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내가 100만 원짜리 땅을 보고 7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이자를 못 내가지고 내가 이거를 뭐 경매에 처분하려고 보니까 100만 원짜리 땅에 1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빌려줘요. 한도를 늘려서. 70만 원 빌려줬던 걸 100만 원 빌려줘. 그걸로 이자 내라 그래. 왜? 난 디폴트 나는 게 나한테 마이너스거든. 귀찮잖아요. 경매 나고 뭐하고. 근데 경매를 내도 150만 원까지 올라가면 내가 70만 원에 넣었는데 이 70만 원은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돈 대출의 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빌딩들이 대출 한도가 높은 거예요. 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의 핵심은 남들보다 싸게 땅을 사고 남들보다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싼 땅의 정보를 대부분 누가 쥐고 있었어요? 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있어서 장난치게 되면 쏟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인터넷에 네이버에서도 허위 매물 못 올리게 하는 것처럼 인증하고 올리다 보니까 부동산 업자를 안 끼고도 뭐가 생겨요? 다이렉트로 가서 사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의 기회가 많아졌다. 또 한 가지 청약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카페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막 공유하다 보니까 뭐 난 이런 얘기 부동산 아저씨한테 못 들었는데 하는 것들을 알아서 이제 수익이 나는 부분도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거기도 서울은 투자 기회가 많고
투자를 배울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고 투자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은 애나 어른이나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재테크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담았습니다. 땅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뭐가 없으면 집을 못 져요? 같은 땅인데 뭘 봐야 돼? 이런 포인트들을 체크해 가면서 그 땅값의 진짜 반 혹은 3분의 1 혹은 5분의 1 건물을 올리면 땅값도 올라가고 건물을 올린 거에 프리미엄도 붙고 거기에다가 임차인까지 채우면 뭐가 된다?